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은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엄마의 요양원에서 발견한 일기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일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은주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이은주입니다. 지난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8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을 잊으셨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저는 그게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잊는 게 많아졌어요. 마지막 3년은 요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조심스러운 미소만 지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요양원 방을 정리하던 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장에 2017년 3월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엄마가 이 일기를 쓰는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내가 치매라고 말했어. 앞으로 내가 많은 걸 잊게 될 거라고 했지. 너를, 너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전부 잊게 될 거라고. 나중에 기억을 잃으면 이 일기를 너가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을까봐 무섭네. 아니, 내가 내 사랑을 의심할까봐 더 무섭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 정신이 또렷할 때 이런 일기를 쓰셨다는 걸. 엄마는 자신이 딸을 잊을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사랑을 기록해 두신 거였습니다. 매일 또렷한 정신으로 엄마는 저를 위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3월 16일자 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은주야,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를 뻔했어. 3초 정도였을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얼굴을 보고 엄마는 생각했지. 저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곧 기억이 돌아왔어. 아, 내 딸이구나. 그 3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내가 너를 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 한순간, 한순간씩 내가 지워지는 거야. 마치 지우개로 그림을 지우듯이.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 엄마는 너를 자주 잊을 거야.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까지 전부 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를 잊는 건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의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마음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단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저를 기억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엄마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엄마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일기를 읽다가 3월 25일자에서 제 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은주 생일까지 앞으로 158일 남았어. 9월 30일. 엄마는 은주가 태어난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았어. 그 가을날 오후 3시 20분.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엄마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니? 우리 딸 예쁘다.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한 첫마디였어. 은주야, 올해 내 생일에 엄마가 너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둘게. 생일 축하해, 내 딸. 엄마가 그날 내 곁에 있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엄마의 뇌는 잊었지만 엄마의 심장은 기억하고 있어.
그해 제 생일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무 날도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 아침 이 일기를 쓰셨던 겁니다. 158일을 세어가며 제 생일을 기억하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4월 1일, 엄마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주야, 오늘 거울을 봤어. 그런데 거울 속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5초 정도? 아니, 10초였을까?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생각했지. 그리고 깨달았어. 저게 나구나. 은주야,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 자신을 잊는 거야.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잊는 거.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것,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울먹이며 기뻐하던 것,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걸 보며 안도하던 것. 그게 전부 엄마가 존재했던 이유야. 그런데 그걸 잊는다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은주야, 그게 가장 무서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처음으로 엄마의 입장이 됐습니다. 엄마는 저를 잊는 것도 두려워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기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주야, 엄마는 이 일기를 쓰고 있어. 내가 나를 잊기 전에 김정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해 두는 거야. 엄마는 1952년생 대구에서 태어났어. 엄마는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교사가 됐지. 엄마는 너희 아빠를 25살에 만나 사랑에 빠졌어. 엄마는 1981년 9월 30일 너를 낳았어.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했어. 이게 김정희야. 이게 너의 엄마야. 내가 이걸 잊어도 이 글은 남을 거야. 엄마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스스로를 기록하셨던 겁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4월 7일,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이 일기를 쓴 건 단순히 기록이 아니었다는 걸요. 은주야, 오늘은 내 이야기를 쓸게. 엄마가 잊기 전에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남겨두려고. 너는 1981년 9월 30일 오후 3시 20분에 태어났어. 3.2kg의 건강한 아기였지. 첫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어. 간호사 선생님이 기운찬 아기네요 라고 웃으셨지. 너는 6개월에 뒤집기를 했고 돌 때 처음 걸었는데 엄마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던 내 모습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 지금은 잊을 수도 있겠구나. 너는 3살 때 유치원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었어. 민지라는 아이였지. 둘이서 매일 손잡고 다녔어. 너는 7살 때 자전거를 배웠어.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엄마는 앞에서 손짓하며 응원했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울지 않고 다시 탔어.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우리 딸 정말 씩씩하다고. 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지. 엄마가 그림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너는 중학교 때 엄마랑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 너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고 엄마는 거실에서 울었어. 하지만 30분 후 내가 나와서 말했지. 엄마 미안해. 그리고 엄마도 말했어. 엄마가 미안해. 너는 대학교에 합격한 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어. 기쁜 눈물이었지. 엄마도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 너는 29살에 결혼했어. 김민호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지. 결혼식 날 면사포를 씌워주면서 엄마가 속삭였어. 행복해라, 우리 딸. 은주야, 이게 너야.
이게 엄마가 기억하는 이은주야. 엄마가 나중에 이걸 잊어도 이 글을 읽으면 엄마는 알 거야. 아, 내게 이런 딸이 있었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엄마는 치매로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제 삶을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기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전부 잊어도 이 일기를 읽으면 나는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엄마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잃어도 저의 엄마로 남고 싶으셨던 거예요. 6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끔찍한 날이었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 이 집이 우리 집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10분 정도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 공황이 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 아, 저게 우리 가족이구나. 저기 저 사람이 나고 저 사람이 은주구나. 겨우 기억이 돌아왔어. 하지만 은주야, 이게 시작인가 봐.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이 이렇겠지. 눈을 뜨면 모든 게 낯설고 매번 새로 기억해내야 하는 거야. 엄마는 이게 무서워. 언젠가는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날이 올 거야. 가족 사진을 봐도 내 얼굴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날이. 그날이 오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그냥 빈 껍데기가 되는 걸까? 은주야, 그때가 오면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엄마의 뇌가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일기를 읽어줘. 엄마에게. 매일. 엄마,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엄마는 김정이고 저는 이은주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그럼 엄마가 비록 기억은 못해도 알 수는 있을 거야. 아, 내게 딸이 있구나.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저는 이 일기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만약 제가 이 일기를 진작 찾았더라면 매일 엄마께 읽어드렸을 텐데요. 엄마,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3년을 흐릿한 혼란 속에서 보내셨어요. 일기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잊어도 괜찮아. 이 일기가 대신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엄마의 뇌는 망가지겠지만 엄마의 사랑은 이 글자 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8월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은주야, 내일이면 이 일기의 마지막 장이야. 사실 처음엔 이 일기를 쓸 용기가 없었어. 내가 무너지는 걸 기록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빨리 쓰세요. 한 달 후면 이것도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서둘렀어. 매일 밤 너와 아빠가 잠든 후에 썼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하지? 그래도 꾹꾹 눌렀었어. 지워지지 않게. 은주야, 엄마가 이 일기에 다 쓰지 못한 게 많아.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촉, 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전율, 내가 밤마다 악몽 꿀 때 등을 토닥이던 그 밤들.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냥 느껴지는 것들. 엄마와 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들. 엄마는 그걸 잊을 거야. 하지만 은주야, 너는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함께한 그 순간들을? 그럼 됐어. 엄마가 잊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은주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를 기억할 때 치매 걸린 엄마를 기억하지 마. 요양원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엄마, 너를 알아보지 못하던 엄마를 기억하지 마. 엄마를 기억할 때는 웃고 있던 엄마를 기억해줘.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엄마,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엄마, 내 결혼식에서 울먹이던 엄마를 기억해줘. 그게 진짜 김정희야. 그게 너의 엄마야. 치매는 엄마의 뇌를 가져갔지만 엄마의 본질은 가져가지 못했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표현할 방법을 잃었을 뿐이야. 은주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짐이 됐다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낳은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는 엄마의 기쁨이었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게 우리 엄마 맞나? 내가 아는 엄마는 어디 갔지? 하지만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나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엄마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기는 다른 날들과 달랐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어요. 엄마가 이미 혼란스러워지고 계셨던 거겠죠. 은주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사실 오늘 아침 엄마는 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도 잊었어. 책상 위에 놓인 이 공책을 보고 나서야 기억했지. 아, 내가 은주를 위해 뭔가를 쓰고 있었구나. 은주야,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 엄마의 시간이 흐려지고 있어. 아침과 저녁이 구분이 안 돼. 어제와 오늘이 뒤섞여.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은주야, 엄마가 이 일기를 쓴 건 무서워서가 아니야. 사랑해서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 모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냥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숨쉬는 이유였어. 은주야, 엄마는 이제 곧 너를 잊을 거야.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할게.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알아. 그게 너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나중에 요양원에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는 너를 모를 거야. 하지만 은주야, 그때 너를 보면 엄마는 이상하게 편안할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곁에 있으면 평온할 거야. 그게 사랑의 힘이야.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는 것. 은주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고마워.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엄마의 인생에 와줘서, 엄마를 사랑해줘서, 엄마는 행복했어. 너 때문에.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떠나서, 너를 두고 가서, 혼자 남게 해서. 하지만 은주야, 엄마는 떠나는 게 아니야. 단지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영원히 살 거야. 사랑해, 내 딸. 사랑해, 이은주. 사랑해. 그리고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일기 마지막 장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날짜도 없고 글씨체도 많이 흔들렸어요. 아마 며칠 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은주야, 오늘 아침 내가 누군지 정말로 몰랐어. 하지만 내가 나를 안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 왜 우는지는 몰라.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 나중에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기억은 못해도 사랑은 남아있더라.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처음 가신 날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안았을 때 엄마가 갑자기 우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날 알아보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단지 사랑만은 느끼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이 방송을 들으실 순 없지만 말씀드릴게요. 엄마, 저도 사랑했어요. 엄마가 절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엄마를 평생 기억할게요. 웃고 계시던 엄마를요. 저를 사랑하셨던 엄마를요. 엄마는 제게 기억보다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은주 올림. 이은주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주님, 어머님은 지금도 은주님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